진격의 거인에 등장했던 9거인들 중 가장 많은 계승자를 거쳐갔던 턱거인. 거인 대다수가 본인의 체급으로 밀어붙인 반면 턱거인은 특출난 기동력을 통한 강습 외에도 다양한 전법을 통해 마지막까지 큰 활약을 선보였는데요. 과연 턱거인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계승자들을 거쳐왔을까요? 간디 채널의 진격의 거인 이야기 턱거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통칭 턱거인, 최종 계승자 팔코 글라이스, 크기 5m. 9거인의 외관은 계승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짐승 거인의 경우 역대 계승자들을 통한 다채로운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작중 시점 계승자는 거의 지크로 고정되면서 지크의 거인화 외관으로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턱 거인의 계승자는 마르쉘, 유미르, 포르코, 그리고 팔코까지 작중 시점에서만 무려 4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맨 얼굴을 드러냈던 유미르를 제외하면 모두 하얗게 경질화된 재질의 가면으로 얼굴 전체를 덮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율상 유난히 큰 머리에다 팔이 다리보다 긴 독특한 체형을 지녔습니다. 작중에서 거인의 크기를 분류하는 방식은 바닥부터 어깨까지의 길이입니다. 예외도 있지만 보통 15m급의 타 9거인 대비 턱거인은 사족 보행이라는 특성 탓에 고작 5m에 불과한 작은 크기로 기록되었습니다. 팔다리에 과하게 발달한 근육과 경질화된 손발톱을 이용한 민첩함과 기동력, 그리고 특출난 치악력으로 물어뜯는 턱거인 특유의 전투 장면을 보면 대놓고 짐승의 외관을 가진 짐승거인 쪽이 차라리 인간에 가깝고 오히려 턱거인이 더 육식동물 같은 짐승을 떠올리게 합니다. 턱거인은 비교적 작은 몸집을 가진 대신 독보적인 속도와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하게 발달한 팔다리의 사족 보행과 집중 경질화된 손발톱을 이용해 지형 외에도 나무나 건물 파편 등을 자유롭게 타고 다니는 기동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계승자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집중 경질화된 손발톱과 턱을 이용해 어지간한 건 전부 물어뜯어 파괴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맷집으로 공격을 버텨가며 우직한 육탄전을 벌였던 타 거인들과 달리 턱거인은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해 온 사방을 누비며 전장을 초토하는 식으로 강습형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독보적인 스피드와 기동성으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기습적으로 상대를 물어뜯는 턱거인의 전투 방식은 입체기동 장치를 이용하는 인류와 비슷했습니다. 인류의 전투 방식은 입체기동 장치로 공중을 활보하다 틈을 노려 검으로 거인의 약점을 베는 방식인데요. 턱거인은 자신의 몸 길이의 2배나 되는 거리를 한 번에 뛰는 점프력과 검 따위와는 궤를 달리하는 턱과 손발톱 덕에 완벽한 상위 호환이라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스케일을 지녔음에도 생각보단 쉽다는 평가를 받았던 초대형 거인과 반대로 턱거인의 체급은 분명 낮은 편임에도 입체기동 장치에 대응의 여지가 있어 공략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거인이었습니다. 턱거인의 턱과 이빨의 집중 경질화는 모든 경질화 중 가장 단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거대한 3D 프린터였던 전투의 거인 나라 타이버의 수정체 경질화는 그 어떤 거인도 심지어 뇌창조차 깨트리지 못했었는데 이를 턱거인이 작중 최초로 깨트렸습니다. 이 능력 때문에 작중에선 앨런 측에게 제압당한 뒤 입에 전투의 거인 수정체를 넣고 파괴하는 호두까기 인형 신세가 되기도 했는데요. 턱거인에겐 굴욕적인 해프닝이긴 했지만 모든 경질화 중 턱거인의 경질화가 가장 단단함을 입증하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턱거인은 강습형이라는 뚜렷한 장점을 보유했지만 반대로 단점 역시 뚜렷한 개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 탓인지 기본 체급이 낮아서 괴력을 앞세운 타 거인들에겐 정면으로 맞붙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독 재생 능력과 내구성도 떨어지는지 민첩성 덕에 어지간한 공격을 피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다 한 대라도 정타가 들어가면 아예 버티질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신체 결손이 발생했을 때에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유리대포로 보자니 괴력이나 화력 면에서도 그렇게 특출나진 않아서 단독 수행보단 단체 임무 위주에서 장애물이 많은 지형이나 주의 분산 등 여러 조건이 받쳐줄 때 빛을 발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솔직히 기습이나 강습 외엔 썩 쓸모가 없다는 점은
팔코의 시조새 비행 능력으로 일부 해소되었는데, 이는 지크의 척수액 섭취를 통해 짐승거인의 특성 일부가 발현되었기 때문이므로 턱거인의 고유 특징이라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중 첫 번째 턱거인 계승자는 마르셀입니다. 마르셀은 마레의 육군 전사대 중 한 명으로 임기응변과 리더십 모두 뛰어나 탁월한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라디섬 잠입 임무에서 잠들어 있던 무지성 거인 유미르가 깨어나면서 라이너를 구하려다 잡아먹혀 생을 마감합니다. 마르셀의 사후 턱거인은 유미르에게 넘어가게 되었는데, 기존 마레의 전사 후보들 중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았던 마르셀이 턱거인으로서 본격적으로 활약할 수 있었다면 분명 포르코 그 이상의 전투력을 보유했으리라 추정됩니다. 다음 계승자는 유미르입니다. 아무리 거인의 선천적인 능력이라 한들 마레 전사대처럼 거인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만 거인의 고유 능력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유미르는 그렇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타 계승자들은 얼굴 전체에 마치 하얀 가면 같은 집중 경지라를 덮고 있지만 유미르만이 맨얼굴을 드러낸 게 특징입니다. 그래도 능력 일부를 활용하지 못했을 뿐 유미르의 턱거인 역시 민첩한 움직임으로 무지성 거인들을 사냥하는 활약을 선보였고, 거인화 상태에서도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유미르는 턱거인의 힘을 얻게 되면서 우연히 제2의 삶을 얻게 된 셈인데, 순순히 마레에게 끌려가 턱거인을 돌려줍니다. 이후 턱거인은 마르셀의 동생 포르코에게 넘어갔고, 유미르의 턱거인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포르코는 유미르를 먹고 턱거인을 계승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턱거인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레벨리오 전투에서 조사병단과 치열하게 싸우며 턱거인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했습니다. 포르코의 턱거인은 금발의 긴 머리와 수염을 다붙여 마치 사자를 연상시키는 외관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포르코 특유의 저조한 상황 판단력과 감정에 휘둘리는 성격 때문에 포르코 역시 턱거인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포르코의 마지막 전투였던 시간신하구 전투에선 앨런과 지크에게 치명상을 입었고, 마르셀의 기억을 통해 자신이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후 무지성 거인이 된 팔코에게 라이너 대신 잡아먹힘으로 포르코는 라이너를 살리기 위해 희생했던 마르셀이 오버랩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턱거인의 마지막 계승자는 팔코입니다. 팔코는 지크의 척수액으로 무지성 거인이 된 상태에서 포르코를 잡아먹음으로 턱거인을 계승했는데, 그 덕분에 다소 특수한 형태로 각성했습니다. 평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를 동경했던 팔코의 마음이 투영되었는지 새의 부리 형태로 얼굴을 뒤덮은 경지라 가면에 손발은 조류의 발톱과 다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후 날개가 달린 새 형태로 변하는 데 성공해 시조새처럼 비행이 가능함이 밝혀졌고, 턱거인 특유의 기동력과 민첩성을 살린 고속 비행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는 계승자에 따른 차이보단 짐승거인의 능력 일부가 섞여서 만들어진 특이 케이스로 보는 게 정설입니다. 이렇게 턱거인은 마르셀, 유미르, 포르코, 팔코 총 4명의 계승자를 거치며 각기 다른 모습과 이야기를 보여줬습니다. 아홉거인 중 가장 작은 체구를 지녔음에도 강력한 파괴력으로 전장을 누비며 강습의 진가를 보여줬던 턱거인. 여러 계승자를 통한 다양한 전투 방식과 더불어 짧지만 강렬하게 시작했던 유미르부터 마지막에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보여준 팔코까지 다양한 서사와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